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약간 퀴즈. 네. 바람나서 집 나가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났다고 다 집을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나 네.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무조건 나가지는 않아. 네. 대부분은 집에 있죠. 네. 근데 나가는 경우가 있지. 네.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경우이기도 하고 뭐 이유이기도 하고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거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첫 번째는 일단 파탄 유도 하려고. 파탄 유도. 네, 그렇죠. 파탄 유도다. 왜냐면 이건 이미 진작에 변호사 코치도 받고 있고 진작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다. 계획이 그렇죠. 딱 잡힌 거다. 그래서 집부터 나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걸기 위한 어떤 전 단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걸기 위한 일단 전 단계로 일단 집부터 나가고 보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별거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이제 변호사 상담할 때 외도한 당사자가 상담할 때 변호사한테는 다 사례대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그렇죠. 되게 나중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아내랑 이렇게 안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외도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걸 나중에 말해. 유책 배우자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변호사가 상담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당신 그거 이혼 소송 못합니다라고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내분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이게 립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해봅시다. 다만 지금 유책 배우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혼 그렇죠.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간 양심 있는 변호사는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뭐 파탄이 길어지면 또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줘. 일단 파탄은 별거가 가장 가장 중요한 좋다. 파탄 중에 하나 맞아. 판단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 길로 이제 집을 나가. 그렇죠. 집을 나가는 거죠. 네. 집을 나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랑 이미 이제 다 이제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이성적으로 좀 하는 남편, 약간 이성적인 남편이 이런 경우 많이 하죠. 뭐 한 30%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대처하기 굉장히 좀 난해한 유형이긴 하죠. 이게 난해한 유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일방적 가출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야 된다. 나중에 끊임없이 뭐 카톡으로도 보내놓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간 거 아니냐. 나는 가정 지킨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내놓는 게 좋죠? 어때 법적으로도? 이제 부정행위 발각된 증거가 이제 이미 있고 그 이후에 집을 나갔으면 아무리 뭐 집을 자기가 나가고 이혼해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치. 그리고 뭐 이제 일방적인 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혼인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혼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출만으로는 이제 그 이혼 파탄이라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그 진정하는 기간을 가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부부는 그러니까 별거를 하다가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짧게 나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 그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 그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시작됐어도 그것도 책임이 또 있어요. 맞아요. 외도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파탄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로는 약간 다르니까 사실로는 조금. 사실로 나가면 그냥 나가면 끝나요. 근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사실로는 그냥 무조건 혼인을 종료할 의사로 나가면 그냥 끝나버려서 그 조금 애매해요. 며칠만 돼도? 네, 며칠만 돼도. 딱 통지하고 나가면.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저는 이렇게 하지. 저는 사실혼 관계인 분도 되돌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참 이게 난해한 일을 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법으로 되지도 않는 거. 이게 고도의 심리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혼 관계인데 바람을 끊임없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상간녀 폭격을 해야 되는데 소송 걸고 박살내려고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잖아요. 사실혼 관계도. 그렇죠.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한 거지. 결혼식까지는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상습바람둥이에다 여차하면 집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보니까 아내가 이제 부드럽게만 하면 뭐 가정은 유지할 생각이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당근 유화책을 써가지고 혼인신고를 내가 빨리 하시라. 하게 유도해서 진짜 했어. 가능해서 했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 했어. 그 사람이 바보같이 했어. 바람 계속 피면서. 왜냐면 아내를 너무 바보로 본 거야. 뒤에서 제가 코치해주는 줄을 몰랐던 거죠. 혼인 신고했다는 거야. 됐습니다. 이제부터 완전 게임 끝이에요. 이제부터 맹폭격이 들어. 그 다음부터 바로 상간녀 소장 날리고 아주 아작을 내버렸지. 집 나가도 소용없지 뭐. 이혼 안 됩니다. 사실혼이랑 법률은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남편
사실 뭐 잘만 유도하면 왜냐면 이미 사실혼 관계라는 거는 이 사람 자체도 이 여자가 좋으니까 있는 거거든. 그쵸, 예, 네. 뭐 싫었으면 무슨 사실혼 관계를 못해도 유지합니까? 법률혼이랑 그럼요. 그냥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다만 자기가 좀 더 자유롭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상황. 많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고. 뭐 그런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보통 다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혼인신고 안 그렇죠. 하는 이제 분들이. 약간 위장 이혼 네, 비슷하게 네, 해놓고 약간 그럴 수 동거하고 있죠. 있는 경우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람에서 집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뭐 간단한 거지. 힘들어서.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집에 있는 게 힘든 거야. 네. 그거는 이제 전조 증상이 보이죠.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와도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막 하여튼 조금만 핑계 대면 나가서 뭐 통화 아니 내일 아침에 볼 건데 뭘 그렇게 내려가서 또 통화를 해야 되고 상간녀부터 자유롭게 보고 싶어서 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상간자에 대한 중독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난 그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한테 굉장히 깊게 빠졌을 때 나오는 패턴이고 여자한테 많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이걸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보통은 이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단기 가출을 반복해. 장기 가출로 들어가는 경우 나가서 좀 있다가 일주일 있다 들어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딴 핑계 대는 바람 거지. 쐬러 간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진단이 되잖아요. 얘기 쫙 듣고 요거 무조건 뭐 미행을 붙이든지 증거를 한번 잡아봅시다. 미행을 하시든지. 그래서 하면은 거의 나오죠. 그 여자 또는 이렇게 왜냐면 단기 가출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경우는 보통은 내가 뭐 다른 데를 얻어놓고 이렇게 그러려는 목적 그건 보통 파탄 유도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고 파탄 유도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따로 집을 얻어 동거는 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지속해오는 거 그래서 파탄 유도의 목적은 내가 집을 따로 얻는데 힘들어서 나가면서 단기 가출하는 경우는 그 집을 드나들더라고. 거기서 몇 박씩 묵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상간자 집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장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요건 또 양다리 유형에도 많고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 그 실제 케이스 중에 이제 남편이 우울증 치료한다고 혼자 그렇게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상간녀 집에 갔던 거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간녀 집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그 집 남편은 아무개 그 애비는 그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안 들어온대 집에. 저는 그때 그 다 바람핀 거라고 봐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행색은 멀쩡해. 오면 때 가리고 와. 그러고 와서 며칠 묵고 가. 그 돈 좀 이렇게 내놓고 가기도 하고 양심적인 게 돈을 좀 내놓고 가면 있는 돈 썰어 또 털어가. 그리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통신수단도 없고 뭐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교통수단도 발달이 뭐 미행도 못 하고 뭐 어디가 처박혔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가면.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에 막 여자들이 다 있는 거야. 1년에 몇 번씩 그냥 오는 거야. 또 오면 태플 그때 또 애를 가져. 애만 베게 만들고 또 도망가. 너무 신기해. 그렇게 산 분들이 굉장히 많지. 너무 안타깝죠. 우리 그 여자 조상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근데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좀 똘똘한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저거 뭔가 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여자가 또 드센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이야.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냈더니 바람이 나. 그럼 꼭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 그 논길을 오면서 그 여자는 뒤에서 꼭 껌을 짝짝 씹으면서 양산 알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치마 저고리 같은 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양산 하나 딱 쓰고 껌 짝짝 씹는다. 옛날 드라마 생각나는데. 어디야 이렇게 멀어요. 뭐 이런 데서 살아. 근데 본천은 되게 막 지혜롭고 막 얌전하고 본천 막 빨래하고 거기 막 수도까지 빨래하고 있다가 막 그 사람은 또 막 되게 부친성은 좋아. 여자는. 그렇죠. 여자는 와서 둘이 막 되게 아니 남자가 일단 딱 불러서 그러지 본천한테 그러지. 앞으로 저기 여기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인사시킬 때 여기 형님이라고 부르고 여기 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 그리고 저기 건너방 하나 주고. 그럼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한 6, 70년대겠죠.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였죠, 진짜. 나는 진짜 그게 역마살이 오늘날 왜 없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전국 각지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오늘날은 왜 없냐고. 오늘날은 다 그 바람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다 추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다. 힘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역마살 전국을 같이 떠들면서 다니는 유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격이지. 그 사람 성격인데 회피형 인간이 있어요. 이게 좀 복합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나가지. 회피형 정말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회피형에다가 쾌락 추구형이고 대책이 없는 유형이 있어. 저는 이 유형이 정말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 유형이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걸 그냥 없어요. 단 하나로 표현하면 그냥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거야. 나밖에 모르고 그냥 잠깐의 내 쾌락만 중시한 거야. 그리고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그냥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돈 사고를 쳐도 꼭 아내가 수습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미치는 거죠. 막 미쳐서 막 날뛰는 거지. 그러면 또 꾹 참고 있다가 좀 그만해. 그럼 나가버리고. 막 나가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럼 답답하게 만들지 않든지 자기가 소리 질러. 그만해. 않은 유형인 거. 회피형이. 그럼 또 시어머니가 와서 야 좀 니도 그만해라. 야 쟤도 얼마나 속 타겠냐. 뭐 이런다니까. 맞아. 이게 굉장히 나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요. 그렇죠. 일단 나가고 보는 거야. 차라리 뭐 발광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얘기가 되면 그래도 좀 답답하게 그렇죠. 좀 싸우면서 변하잖아요. 풀리는 게 있거든. 좀 풀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을 일단 내긴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결론이 없어. 그냥 피해버려. 가만히 침묵하고. 그렇죠. 그래서 회피형이면서 굉장히 근시안적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일단 나가고 본다. 나가서 일단 어떻게 되겠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만약에 증거가 지금 없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이건 거의 90% 이상 바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래서 증거 잡는데 사력을 다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집을 나간 경우는 사실은 미행밖에 없어요. 뭐 어디서 그럴듯하게 인터넷 검색하면 그 남편 휴대폰 번호를 주면 해킹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자료를 다 딴다. 이거 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당하지 마시고 직접 하든지 누구랑 하든지 하여튼간 미행밖에는 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증거를 잡으시라. 그런 거 어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머무는 집을. 그럼 이제 그 입구에 CCTV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 주차장에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대놓고 블랙박스 그거를 입구를 계속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가 이벤트가 있어야 딱 녹화가 되나요? 24시간 24시간 되는 거 있는데 제가 그것도 상담을 안 해봤겠습니다. 제가 워낙 수많은 케이스 증거 잡는 것도 제가 또 여러 케이스를 알죠. 그래서 대놓으면 돼. 근데 그게 그 장기 주차가 일단 가능해야 되고 보통 어떤 경우냐면 상간녀사는 원룸 아파트는 아파트는 일단 지상 주차장이래야 되는 거고요. 옛날 아파트래야 되는 거지. 일산 신도시나 입구에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근데 요즘엔 다 지하고 그 대기가 어렵고요. 또 이렇게 그 입구를 비치게 또 각 나오는데 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약간 또 저기 거면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또 이렇게 딱지도 붙일 수 있고 여러 변수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어떤 경우가 하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원룸이야. 빌라촌 원룸 요런 데인데 앞에 이제 잘 비칠 수 있는 각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잡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도. 아니면 거기다 찍힌 거기 거지. 그 주변에 방범 CCTV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범 CCTV는 증거보전 되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그리고 그런 관공서는 협조를 좀 잘해줘요. 모텔이나 이런 데보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방범 CCTV 있는지 확인해서 어떤 거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도 좀 길어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죠. 어차피 상간녀 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증거를 잡으시라. 그래서 증거 잡아서 이거는 남편과 실갱이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 집까지 나갈 정도면은 굉장히 깊게 빠졌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파탈 유도하는 거니까 아니면 성격이 워낙 난해한 사람이니까 회피형에다가 쾌락 추궁이 이게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상간녀만 맹폭격을 하시라. 그래서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제가 쓴 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법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